네, 오늘 우리 시장의 트렌디한 섹터와 종목,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에서 만나보시죠. 오늘도 최고의 종목 전문가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부터 좀 브리핑해 보도록 하죠. 미국은 지금 바이오 강세인데 반해서 우리 한국은 코스피에는 이제 반도체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럼 바이오에 투자해야 되나 아니면 반도체에 투자해야 하나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질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엄마 가지고 아빠 가지고 이런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도 너무나 강하고 이 바이오도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2월까지 강했다가 1월 달에 빠질 흐름 보였는데 이번 지금 그 사이클 자체가 달라진 거죠. 특히나 지금 K바이오 같은 경우도 작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 기술 이전 그 금액 규모가 3배나 증가했기 때문에 작년과도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둘 다 강한 모습이라서 많은 분들이 그런 선택을 좀 하려고 하죠. 어느 한쪽에 집중하고 싶어 하고 사실 이제 투자금이 작거나 크거나 어떤 분은 1,000만 원 투자하시는 분도 돈이 없어 못 사는데 똑같이 1억 10억 투자하는 분도요. 어느 한쪽으로 더 사고 싶기 때문에 돈이 없어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지금 바이오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둘 다 반도체도 지금 뭐 삼성전자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너무나 잘 나가고 있고 바이오도 일단은 1월 달을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도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를 봤을 때 당분간은 계속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둘 다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음 주 지나고 나서 JP모건 헬스케어 지나고 나서 바이오 쪽에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무게중심을 옮기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둘 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결국엔 분산 투자가 좀 답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다음 좀 질문 드려볼게요.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20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가 향방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항상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할 때 시장 예상보다 더 좋은 서프라이즈 나왔어도요. 항상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딱 6개월 전만 비교를 해봤을 때 와도 지금 그 메모리에 대한 실적이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만 보더라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뭐 이 100%가 오른 상황인데 1분기엔 거기서 50%가 더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엔비디아의 루빈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이 디램이나 HBM 수요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하반기엔 더 올라갈 것 같단 말이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3분기 실적을 통해 증명을 했고 삼성전자 20조 영업이익은 이제 꽤 잘 나온 거긴 합니다만은 증권가에서 제일 높게 보던 것이 21.7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서프라이즈는 아니고 다만 뭐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잘 나왔다. 잘했지만 네. 예상은 했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결국은 시장의 어떤 그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은 4분기 실적은 이제 확인됐으니 이제는 1분기 실적도 봐야 될 것 같고 1분기부터 지금 하반기 루빈 나오기 시작하면은 더 올라갈 텐데 이제는 26년 이걸 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분기 가이던스가 나왔고 결국 29일 날 이제 실적 발표 공식 발표하면서 아마 전망이 나올 텐데 이런 시장의 초점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작년 4분기 실적에서 26년 영업이익으로 가게 될 것이고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퀄컴 수주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정말 안 좋았던 파운드리까지 지금 완전히 판이 바뀌어서 너무나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본다면은 뭐 지금 14만 원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시트에서 이제 20만 원 목표가 나왔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그게 언제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 뭐 상반기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제가 오늘 그 밴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보유 전략이고 올라갈 거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고 없는 분들은 그냥 좀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도체에서 계속 호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담아봤던 포트의 종목들은 얼마나 올랐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인데요. 12월 26일에 매수한 이후에 지금 13%가 올랐고 오늘 지금 12%가 하루 만에 올랐어요. 네. 와,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이것도 이제 제 생각에는 이달 안에 이 전고점은 또 넘어갈 거로 좀 생각이 되는데 결국 퀄컴의 이 AP 삼성이 생산할 거로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제 이제 그 CES에서 퀄컴 CEO 인터뷰를 통해서 삼성과 논의하고 있고 지금 설계 기업 중에서 최초로 삼성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삼성이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 퀄컴까지 이 빅테크 기업들의 수주를 따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작년까지 거의 뭐 꽝이었는데 지금은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3월부터 양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 그러니까 꼭 공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 설계도를 좀 해석해주는 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가오칩스나 이 에이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삼성 향의 디자인 하우스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다시 말하면 수주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매출 기대감이 커지는 게 바로 에이지 테크놀로지라고 봤을 때 아마 이 퀄컴 수주 이야기 갖고 수혜를 많이 찾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하나 보시면 되는 거니까는 저는 오히려 이 정고점 넘어가기 전에도 우리가 매수 관점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12%가 올랐지만 지금도 전고점을 넘어가기 전에 매수 기회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SK 하이닉스 좀 봐야 될 텐데요. 어제도 내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오늘도 지금 4%, 5%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쯤 되면은 이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라도 좀 들어가야 되나라는 네. 고민 들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요새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사면 안 되냐? 그러니까 항상 꼭 급등하면 이제 뭐 살려고 하시는데 물론 지금 사도 올라갈 구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올라갑니다만은 추세가 좀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부터 매수하실 분들은 오히려 소부장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VIP 쪽에서 아직 한 주도 안 팔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아무리 못해도 85원 간다 보고 있고 제가 100만 원 무조건 넘어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6개월 안에 넘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오늘만 5%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에 이제 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고 결국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1일 날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메모리에 더 집중돼 있는 게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에 대한 어떤 그 수혜를 더 깊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 오늘 보니까 이제 뭐 메모리는 신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메모리가 말도 못하게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진짜 지금 삼성전자 실적은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대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내일 이 나스닥의 ADR 상장 여부가 이제 공시를 하게 돼 있고 제 생각 빠르면 오늘 저녁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얘기는 주간사를 선정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식적 그 공시가 주간사 선정해서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내일은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팔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계속해서 보유하시고 신규 매수는 지금 소부장 쪽에 올라갈 종목 꽤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에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편승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대신에 소부장 종목들까지 좀 챙겨보라라는 말씀도 덧붙여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삼성전자 봐야겠죠. 아까 리뷰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20조 원 넘게 올라가면서 네. 지금 오늘도 약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11월 3일에 편입을 했는데도 32%의 수익을 냈어요. 어디까지 좀 보시나요? 그 삼성전자 사실 제가 70만 원대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이 최고점에 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거기서 또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만 올라간 게 30%인데 지금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코스피가 이제 5천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코스피 5천의 주인공은 무조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는 네. 내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특히 삼성은 지금 메모리부터 딱 세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 그다음에 파운드리, 그다음에 스마트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스마트폰 쪽은 이제 경기 사이클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파운드리가 정말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뭐 완벽히 살아나고 있어서 테슬라의 퀄컴까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이후부터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시티가 처음으로 20만 원 제시했잖아요. 아마 줄줄이 목표가 상향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역시나 한 18만 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분 좋은 리뷰로 오늘 시작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의 트렌디한 섹터는 어딜지 한번 바로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의 트렌디한 섹터 어딘지 바로 열어주시죠.
네, 오늘은 바로 AI 반도체 가지고 오셨는데요. 제목에서 보이는 삼성 파운드리, 사실 저희가 작년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가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그렇죠. 좀 볼 수 있었는데 이 국면이 완전히 바뀐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삼성에서는 메파스, 메모리, 파운드리 그리고 스마트폰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파운드리의 그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당장 올라가는 건 아니고 3월부터 양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란으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양산이 되는 순간부터 아마 이제 또 이 삼성 파운드리의 매출은 아마 좀 수직 상승할 것 같은데 그게 뭐 금년 안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퀄컴까지도 수주를 한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퀄컴이 지금 차세대 반도체 AP를 설계까지 다 마치고 지금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이제 설계 작업가 다 끝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조만간 수주가 나올 텐데 지금 이 그 퀄컴의 CEO가 삼성과 제일 먼저 논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퀄컴까지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뭐 그 퀄컴의 CEO가 말한 거니까 거의 확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네. 거기까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삼성 파운드리는 뭐 진짜 이 호랑이에다가 날개를 달린 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이 전에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그 삼성 파운드리에서 엔비디아 걸 수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그 TPU를 개발했던 사람이 차린 그 그룹을 인수했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냥 이 범용 GPU가 아닌 이 에이직으로 힘을 주고 있는 거고 이 엔비디아가 인수한 그 그룹이라는 회사가 TPU를 개발한 사람이 만든 건데 새로운 이제 이 LP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삼성 파운드에 만들고 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제는 GPU뿐만이 아니라 에이직 그 반도체 생산하게 될 텐데 그 핵심 기업인 그룹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 그룹이 삼성 파운드에서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엔비디아까지 지금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꽤 큰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지금 CES에서 또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 사실 테슬라, 애플, 퀄컴까지 하는데 그러면 이 어떤 그 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증명이 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엔비디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 네. CES를 보게 되면은 현장에서 공개된 피지컬 AI 제품들이 단순히 어떤 기계를 넘어서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이제 어떤 그 작동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AI를 쓸 때는 보통 우리가 쓰는 챗GPT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서버에 접속을 해서 네. 이 클라우딩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건데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버리면은 그 서버 접촉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연이 측량적인 거군요. 그렇죠. 네. 뭐 통신 지연이라든가 뭐 보안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 로봇 같은 경우는 자체 칩을 탑재해서 자체 AI를 돌려야 되는 게 핵심인 건데 그런 것들이 시연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 에이직 반도체 지금 로봇의 어떤 그 자체 AI 칩을 통해서 자체 AI를 구현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건데 결국 온디바이스 AI는 이런 파운드리가 맞춰졌을 때 이제 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 본격적인 어떤 온디바이스 AI가 개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런 어떤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와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특히나 또 온디바이스 AI 중에서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AI와 반도체 중에서도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또 삼성전자와 관련된 어떤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노타인데요. 노타 단순히 AI를 잘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AI를 현실에서 좀 잘 쓰도록 만들어주는 회사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챗GPT 같은 경우는 그 오픈 AI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뭐 학습 툴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근데 온디바이스 AI는 나만의 AI, 그러니까 내 스마트폰이 직접 이제 그 AI 연산을 하고 학습을 하고 그런 어떤 답을 내주는 건데 쉽게 생각해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그걸 내 스마트폰에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최적화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바로 노타가 이 노타의 이제 그 넷츠프레스라는 플랫폼이 예를 들면은 이 AI 모델을 살을 쭉 빼가지고 이제 그 어느 하드웨어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최적화시키는 거를 그런 플랫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AI 최적화 전문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살을 빼면 네. 이제 쪽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힘까지 같이 빠지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을 다 못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살은 뺐지만은 무게는 그대로 들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A의 모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노타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뭐 모델 경량화라든가 최적화 기술 기업에 있어서 수주가 나오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삼성의 엑시노스 2600에 AI 최적화 기술 공급한 겁니다. 이 엑시노스 2600이 삼성이 이제 만들고 있는 이 AI 반도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이게 지금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면 여기서 이제 돌아가는 AI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 엑시노스 2600에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최적화시킨 작업하는 거고 2500에도 했었는데 2600까지 하는 거고요. 어제 CES를 보게 되면은 이제 많은 그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다 자기만의 어떤 AI를 구현해서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AI 최적화 기술이 삼성에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삼성 이후에 더 들어갈 가능성이 꽤 크겠죠. 특히나 지금 이 다른 그 기업까지 수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있어서 AI 모델을 경량화시켜서 이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노타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겠죠. 지금 주가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일단 이 AI 최적화 기술을 갖고 있는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는 국내는 좀 그 노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급등했다가요. 최근에 이제 이 AI 관련된 좀 버블 우려감 이런 게 있다 보니까는 어떤 기간전을 겪고 있던 건데 다시 한번 본격적인 상승 출발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3일 동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적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일단 목표가는 6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45,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타 목표가 65,000원, 손절가 45,000원 전략 세워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은 무료 방송 대신에 밴드 좀 확인해 보면 될까요? 네, 밴드에 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 비만 관련 종목들하고 바이오 기업들, 그다음에 또 이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시황 쫙 올려놨는데 지금 밴드 가져갖고 시황 보시면은 오늘 하루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지금 가서 삼성전자와 한일 전략,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꼭 사야만 하는 소부장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밴드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연덕의 밴드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